잠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릴 텐데 이용수 할머니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지 관련 내용 최영일 평론가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몇 분 남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사항에 좀 정리를 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5월 7일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 대구에 있는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때 나온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집회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낸 성금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때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윤미향 당선인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알았느냐. 할머니들과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굉장히 좀 이제 진위 공방이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대표는 국회로 가지 말고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다음 수요일이 13일이었는데 이 수요 집회에 이용수 할머니 나타나지 않으셨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죠. 이 정대협, 전신이 정대협이고 지금은 정의연인데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예를 들면 뭐 호프집에서 3,300만 원이 결제됐다. 근데 실제 술값은 한 900만 원이었으니 2천여만 원 어디 갔느냐 이런 문제. 또 이제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성금으로 뭐 4억 7천만 원이 이제 지급됐는데 이거는 정대협 연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이다. 이게 정말 같겠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미향 당선인 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 이제 2012년 13년에 구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옮겼는데 대출도 없고 현금 결제했다. 경매로 낙찰된 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은 안성에 만들어진 쉼터 문제였습니다. 이 쉼터를 7억 5천에 매입을 했고 이 최근에 4월에 팔았는데 이 4억 2천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있었는데 다만 이 돈은 이 사랑의 열매 사회공동목지 모금회에서 이 현대중공업의 지정 기부를 받아서 관리한 돈이었기 때문에 따로 뭐 이제 유용되기는 어려운 이제 이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으면 그동안 이 적지 않게 모여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각계강집의 기부금과 성금 후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의연의 입장은 할머니들 지원 사업도 하지만 이 모든 기금이 지원 사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 사업이라든가 역사 바로잡는 사업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이 해명을 냈습니다. 어쨌든 회계상의 부실은 있지만 부정은 없다는 게 정의연 입장이고요. 할머니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유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도 큰 틀에서 하실 것 같은데 윤미향 전 대표를 향해서는 어떤 이제 또 진실 공방을 제기할 것인가 여기 이제 핵심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 연일 쏟아지고 있는 정의연 파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언급이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 장소는 이제 대구 수성구 인터블고 호텔인데 이따가 저희가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처음에는 대구 쪽에 있는 찻집에서 이걸 진행을 하다가요. 워낙에 이제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몰리게 되니까 좀 혼잡해져서 장소를 오늘 오전에 바뀐 건가요? 아침부터 취재진들 몰려서 아무튼 장소를 바꿨다고 합니다. 대구 인터블고 호텔의 모습 지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가 보이시죠? 저 장소를 조금 뒤에 연결을 해서요. 할머니가 도착하시면 저희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기자회견 때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의연과 관련해서 나는 이용만 당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런 취지죠. 측근에 따르면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는 입장이신데 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사이에 이 윤미향 전 대표 쪽과 좀 뭔가 화해나 어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봉합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자 이제 의혹은 의혹대로 해명할 테니 우선 이용수 할머니와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대구 숙소를 찾아뵀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는 6명의 일행이 함께 와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제 전원이 됐는데 어쨌든 윤미향 당선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하고요. 이 이용수 할머니는 갑자기 찾아와서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한 상태였다고 전해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라는 이제 이 이야기에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안았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네. 화해나 용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윤미향 당선인에게 기자회견 현장에 내려오라고 청했어요. 이용수 할머니. 그런데 이 표현이 좀 격합니다. 자, 배신자와 배신당한 자가 함께 있어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미향 당선인을 배신자로 지금 지칭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윤미향 당선인은 보나마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저 자리에 가겠는가 예. 대부분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 문제라든가 향후 이제 의혹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후로 더 증폭될 것인지 예. 좀 해소될 것인지 이제 하는 가닥인데 일단은 전자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뭐 이제 비위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지 예. 다 까발리겠다라는 또 측근의 전언이 있었거든요. 예. 아니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연세가 92세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또 한일 관계에 위안부 이 피해자 문제가 예. 이 폄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할머니들 입장에서의 이제 앞으로 피해자 운동의 방향을 이제 엄명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또 미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이 어떤 오늘 발언의 방식도 네.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글쎄 지금 말씀하셔서 그 국내에서도 많은 보도를 보면 사실 외신들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 네. 이 사안에 굉장히 관심이 좀 높은 네, 것 같아요. 특히 뭐 의혹은 의혹대로 당연히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해왔던 위안부 피해자 진실 규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집중됐던 그런 운동들이 동력이 네. 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또한 이것을 어떤 흠집내기의 도구로 삼아서 이용하는 우익의 움직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일본 우익의 움직임 또한 걱정되는 측면이 좀 커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첨예하게 걱정하는 대목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정의연 혹은 뭐 구 정대협 이러한 이제 사회운동 시민단체가 성금이 많이 모여서 돈이 뭐 불어나고 나눔의 집 문제도 최근에 또 별도로 터졌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만.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러한 돈이 모이고 이것이 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하다면 혁신을 통해서 시민단체도 계속 투명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건 뭐 당면의 과제고요. 네. 여기에 정말 자금을 유용했던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뭐 책임자를 이제 정말 엄벌에 처하는 혹은 책임자 스스로 또 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하지만 30년간 수요 집회의 취지는 뭐냐 하면 과거 식민지 역사 속에서 이 우리는 피식민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일본의 만행이 정말 나이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야말로 강제로 끌고 가서 만행을 저지른 일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정부 차원의 사과를 하라. 그리고 이것을 배상하라. 이것이 이제 수요 집회의 아주 간결한 메시지예요. 일본은 역사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 문제를 딱 한번 고노다마에서 인정을 하고 일본은 이것을 뭐 계승한다. 또 이제 유야무야 가다가 아베 정부 와서는 완전히 뒤집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 정의연 내부의 할머니들과 이 시민단체 사이의 간극, 고를 이용해서 저거 봐라. 그동안 주장했던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정말 아마 그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 입장과도 완전히 다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극우 유튜버라든가 일본의 좀 강한 강성 우파 성향 이 방송들은 지금 이 뉴스를 연일 좀 이용해서 사실 이제 조금 즐기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은 국내 MB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고위급 인사가 일본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정대협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대목에서는 좀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지금 역사 투쟁을 하고 있고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에게 엉뚱하게 이 자금 관련 의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틈새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 문제는 별개로 역사적인 일본의 책임, 사죄, 배상의 문제와 지금 이 정의연을 필두로 해서 벌어진 이 뭐 자금 유용 의혹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일로 위안부 운동이 폄훼가 되거나
또 그 의미가 퇴색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회계 불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의 이런 위안부 문제를 좀 책임을 어떤 전가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 결국은 이게 좀 국가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를 좀 나섰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게 야권의 지금 질타들이 이제 시민단체에도 쏟아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한 20억이 넘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정도의 규모가 됐다면 이것은 엄격하게 내부적으로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산 결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뭐 아주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이제 시장 거래를 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사회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세금도 사실은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후원금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이번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밝혀야 될 문제가 할머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상주의 역할로 개인의 계좌를 SNS에 띄워서 후원금들을 받았다. 근데 그것은 그럼 이제 할머니들의 후원이나 할머니들의 장례 비용으로 이제 쓰였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문제를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 이 국고 보조금이 들어왔던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이 이제 정말 그 배지를 만들어 팔아서 모아준 한 5천만 원 좀 넘는 성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쨌든 장부상에는 이제 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정말 사라진 돈이 아니고 적립이 돼 있거나 어디에 쓰여졌다면 의미 있게 그 부분들을 정 의원이 오히려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총체적 부실인 거는 확실해요. 정말 돈의 유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윤리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회계 자체를 부실하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스스로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피감기관, 피감단체 이런 말을 쓰는데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까지 기부금의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다 제출하라,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 그 전에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대체로 회계장부들은 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는 지금 유명무실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복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검증받겠다라고 했는데 회계장부가 있어야 검증을 받죠. 이 문제는 또 발생을 했고 공인회계사 측도 자료가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회계를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 정의원만이 아니라 나눔의 집은 정의원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보는 시설은 맞는데 이건 또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지난해 한 20여억 원이 들어왔는데 할머니들에게는 거의 비용이 쓰이지 않았다는 또 내부 직원들의 이건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좀 넓히면 이게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사업뿐이겠는가. 우리 사회 NGO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고 시민단체가 많은데 다른 곳들은 이 시민 후원금으로 유지가 되거나 정부에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정말 그 회계들을 다 엄격하게 하고 있는가. 이 정의원만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찬찬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의연 차원의 의혹과 또 윤미향 당선인 차원의 개인 의혹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가 짚어보고 포괄적으로 시간대 순으로 아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야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겠죠. 물러나라 결국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이 사태가 끝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검찰의 움직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의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정파적으로만 해석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정치권은 뭐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또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 그 이제 윤미향 그 당선인 개인의 이제 집 매입과 매각 의혹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딸의 또 유학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비용 부분은 윤 대표가 이제 해명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해명이 뒤 늦어지면서 자신의 이제 집에 대한 문제가 이 옛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으로 새 아파트를 산 것이다. 이게 이제 오전 18일 날 오전에 해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녁에 돼서는 그게 사실은 시간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전 아파트를 판 돈으로 그럼 이제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어디 살았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 아파트에 먼저 들어가고 옛 아파트가 팔렸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세계에 적금을 해야 그랬고 가족들에게 꾼 돈으로 먼저 입주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팔렸을 때 그 돈들을 해결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앞뒤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간단한 해명과 오후에 조금 이제 장황한 해명이 사실은 이게 말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뭐 윤 당선인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야권은 의혹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윤미향 이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잠깐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건 일각의 주장이긴 한데 당론은 아니고요.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커지면 아마 이 통합당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한데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돼버렸어요. 검찰이 수사에 돌입을 했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빨리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느냐. 그게 바로 오는 주말 5월 30일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그러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라고 부르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이 있으니 이번 주 내라도 소환을 하기 위한 좀 전격 압수수색과 좀 이제 수사 돌입 아니냐. 그럼 과연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한 금요일까지 한 닷새 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혹이 계속 커지고 해명이 안 되니 사퇴함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어요. 김영춘 의원이 그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긴 했는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의혹은 많지만 사실관계가 팩트가 뭔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먼저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제 신중론이 지금 대두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당 외에서는 그러면 이전에 양정숙 이 당선인의 제명, 전격 제명과 윤미향 당선인은 경중이 왜 다르게 이제 이 처우가 됐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또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개인 부동산 의혹이었고 이건 지금 시민단체 관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 사안까지도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이 일거에 다 해명될 수 있겠는가? 또 검찰 수사에서 만약이라도 이제 부실의 상황을 뛰어넘은 부정이라든가 위법 행위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민주당은 어찌 보면 타격이 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저 잠깐 연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으로 이건 한일 간의 첨예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우리의 시민 운동의 방향은 운동대로. 그것은 이제 지난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용기 있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이용수 할머니도 사실은 피해자 할머니이시기도 하지만 이 정대협 활동 이후에는 사실은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봐야 하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에도 국내에서 다뤄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네덜란드, 호주 여성까지도 나오면서 이게 여성 인권, 전시의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말살되는 것들에 대한 국제 인권 공조 활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제 연대가 이루어져 있는 여성 인권 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이 의혹을 하나하나 진위를 잘 발라내는 작업이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단 윤 당선인도 오늘 이제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본인의 어떤 입장과 또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사퇴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만약에 뭐 검찰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면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무엇이 드러나는가의 문제죠. 현재 시점까지는 이용수 할머니가 모든 의혹을 다 제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큰 틀에서 자, 성금이나 이 기부금, 후원금 등이 할머니를 위해서 쓰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주로 언론 검증이 많았고, 야권의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나선 상황이고요.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측은 사실은 초기에 한번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개인적인 해명도 냈었고, 한 중반까지는 언론에도 나와서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의혹이 너무 커지니까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대부분 부실은 있었다. 그건 사과한다. 앞으로 바로 잡겠다. 다만 부정이나 유용
이 자금의 유용, 또 개인적인 착복 혹은 이 위법한 일은 없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할머니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할머니 기자회견 그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이 답변할 문제가 있겠고 정의연이 답변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방 와중에 또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간 지금 이 상황인데 사실 검찰도 누군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부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소환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말이면은 새로운 국회가 이제 개원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윤미향 당선인을 소환해서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 대목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전격 압수수색이 2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 뭐 사실은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밤샘 12시간 압수수색을 했고 핵심적으로 좀 이 안성 쉼터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이 빠져 있었는데 이게 마포에 있는 할머니 쉼터에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접하고 이 추가적으로 다음 날 바로 이제 이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해서 이건 좀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할머니 한 분이 기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할머님들이 기거하고 계신 곳인데 그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정의연 쪽에서는 이것을 변호사와 이미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예고 없이 검찰이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져갔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번 주부터 소환이 시작돼야 되는데 순서는 먼저 고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일 의혹이 나오니까 뭐 이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고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발자들을 먼저 고발한 사람, 피고발인 전에 먼저 고발한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미향 대표나 정의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건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윤미향 당선인까지 소환 조사하기는 시간이 바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뭐 검찰이 또 속도를 얼마나 낼지 혹은 조금 급한 대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윤 당선인을 전격 소환하게 될 것인지 이것도 조금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검찰의 이제 수사가 조금 이제 순조롭게 가는 것이고요.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이 윤미향 의원을 이제 소환하는 데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장부라든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죠. 개인 계좌를 이제 영장을 받아서 추적을 하고 했을 때 뭔가 매우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뭐 이제 이 고발인들을 다 조사하기 전에라도 윤미향 당선인을 이제 소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아직은 조사할 게 남아 있는 것이고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하게 되면 그것은 소환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위법한 상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으로 소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사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도 짚어봤지만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이 과연 참석을 할 것인가의 여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윤 당선인이 오늘 참석을 하거나 혹은 측근이 이제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한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참 관심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회계를 이제 조작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느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불투명하게 회계를 운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이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일전에 한 번 나온 게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에선 손을 다 뗀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있는 문제가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에게 뭔가 이제 이 자금 관련이든 무엇이든 이 사실은 30년을 함께 운동을 해온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 애증의 골이 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그 정의연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에 대한 하나의 팩트를 놓고 두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는 분명히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에 가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현재.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 갈 때가 아니다.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져라. 처음에 7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목이 나왔을 때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윤 당선인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더 국제적으로 강화하거나 뭐 대일 이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운동을 더 키울 수도 있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데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선 부정적. 국회로 가는 것을 도망간다라는 이 뉘앙스로 좀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근데 윤미향 당선인은 나는 정 의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더 이 정말 국정의 차원에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의 차이 때문에 국회에 가는 것을 온당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러니까 국회에 가지 말고 돌아와서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미향 당선 입장에서는 정 의원과 정대협의 모든 활동에서는 이 책임을 지는 이제 직책에서는 다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러 가기 위한 이제 상황인데 그 정말 간극에서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지금 어찌 보면 대표격인 이용수 할머니와 이 30년의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시민활동가인 윤미향 당선인 사이에 이게 시각의 차이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큰 골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한 30분 가까이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 이 19일 날 윤미향 당선인 측과 만나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라는 그 보도가 하나 보도도 있었고 있었죠. 네. 연세가 일단 92세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든지 몸이 안 좋으실 수가 있는 연세이기 때문에 하나 걱정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간 동안 고심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뭔가 마지막 발표 내용을 다듬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 7일 처음 기자회견이 나왔을 때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 중간에 이용수 할머니에게 예. 좀 사실을 이제 왜곡하도록 사주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 의원 쪽은 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다소 재구성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특이하게. 그럼 또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최모 씨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예. 이분은 직접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이 당선된 비례대표 순번은 예. 원래 내가 가기로 돼 있었던 곳이다. 그럼 어찌 보면 또 그 이면에 정치적인 복잡한 이권 관계가 있었던 것인가? 예. 그럼 이용수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크게 보면 시민운동이지만 또 여러 결의 입장들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는 누구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지, 예. 누구를 가장 믿고 있는지, 예. 어떤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정리되고 있는지 이런 예. 부분, 혹은 또 이 시간에 윤미향 당선인이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배신자의 의자에 앉아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자회견 전에 할머니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율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은 일단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떤 문제가 제기되든지 그것을 듣고 양쪽의 입장 속에서 검찰은 또 어떤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지가 향후에 드러나겠죠. 드러나고 이 모든 퍼즐이 맞춰져야 가능한 대목이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시점 여부가 아니라 예. 그 이후까지 이 의혹은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92년 6월 25일에 당시에는 윤미향 정대협 간사와 처음 만났다.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윤미향 간사가 예. 정대협의 간사였던 거죠. 예. 본인을 이제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더라. 그때부터 모금을 했다. 음. 근데 그것이 자신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도 몰랐고 좀 창피했다. 농구 시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 뭐 이런 예. 얘기들인데 참 할머니의 소회담 같은 이야기면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역사 문제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한 가지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서 상당히 좀 울분이 많으셨던 게 예. 근로정신대의 남성 여성 이 징용됐던 분들이 계세요. 예. 최근에 배상 판결도 받았고 예. 이분들은 공장에서 고통을 받고 이분들도 이제 이 피식민지의 국민으로 정말 일본의 만행에 동원된 분들인데 예. 이분들은 공장 노동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심지어는 뭐 사할린 같은 데로 거의 유배처럼 살다가 뒤늦게 돌아오시거나 못 돌아오시거나 이런 다수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위안부 피해자는 다르다는 거죠. 여성으로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은 이 근로정신대와는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 예. 정대협인데 이 이름을 오래 썼어요. 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예. 그런데 왜 정신대와 우리를 엮어서 같이 위안부를 팔았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극단적으로 쓰셨어요. 예. 그러면서 윤미향 간사, 지금 윤미향 대표 마지막에는 굉장히 풍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위대한 윤미향 대표가 사실은 자신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떤 돈이 어떻게 착복돼서 어떻게 이용됐는지는 아니고 예. 오히려 본인의 7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 상당히 많은 보도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는 이 이용수 할머니가 스스로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놀랐다. 최근까지 몰랐는데 예. 이런 문제들은 검찰에서 법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제 희망을 피력하셨고 사실은 30년 동안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자신들을 이용했다. 그리고 모금을 했는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위안부 관련 책을 냈는데 자신들에게 제대로 된 증언도 한번 정리한 적 없이 책을 엮어내고 뭐 6,500원에 팔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불만들이 상당히 지금 누적되셨고 분노감으로 표출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함께 30년을 이제 해온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대협 측은 입장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역시나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해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점이 오래 갈수록 사실은 오래 갈수록 이 윤 당선인에게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내용은 할머니가 정말 구구절절 이 감정을 실어서 분노감으로 말씀을 하셨고 윤미향 당선인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정리하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는 제가 보기엔 감정적인 관계 애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고 정신대와 위안부 관련한 시민운동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요. 앞으로는 한일 학생들이 교류해야 한다. 교류하면서 이 역사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 답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언니들에게 가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분노하시게 된 이유에 대한 본인 입장에서의 또 객관적인 자료를 댈 수 있다면 정리 그리고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까지 운동 특히 수요 집회 제기한 수요 집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김복동 할머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똑같이 이용했다. 거의 이제 눈도 안 보이시는데 많이 데리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은 다른 입장, 다른 시각에서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역사 투쟁의 주체는 할머니들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명심한 상태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이 정대협 측에 또 책임 있는 해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빨리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해명이 나오고 그 입장을 좀 들어봐야 어느 정도 양쪽의 상황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2차 기자회견이랄까요? 그러니까 1차 때보다 2차가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뭐 내용들도 있고 그 맞습니다. 깊이나 어떤 할머니에 대한 분노, 할머니의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와서 저희가 뭐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의기억연대의 앞으로의 활동이라는 게 글쎄요, 국민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도 조금 물론 우려도 됩니다만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폭 수정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 정대협과 정의연이 정말 이 일제에 의해서 만행의 희생자, 피해자가 됐던 할머니들을 우리가 보듬고 치유하고 저분들의 남은 여생을 잘 돌보고 같은 국민으로서 이제는 이제 정말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하는데 저는 이 할머니들의 이 분노감이 30년간 이렇게 쌓여 있었다면 이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이건 우리 모두 사죄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나라가 사죄해야 할 문제예요. 어떠면 그 30년 동안에 이 정부들이 몇 차례 지나갔는데 90년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국가도 보조금도 줬고요. 여러 가지 지원도 했는데 문제는 할머니들은 아직도 노여우시다. 이건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지만 아직 사죄와 배상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 지금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까지 보여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함께 운동한 동지들과 이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트라우마 치유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서도. 근데 우리 이 할머니들을 우리가 보듬지 않았다면 그럼 누가 이 할머니들을 이렇게 방치해뒀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할 일이다. 전 뭐 누가 누구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정대협에만 맡겨놨는데 예. 정대협이 할머니들에게 잘하진 못했구나. 이것만은 좀 명확히 보입니다. 예. 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화면 잠시 보여드렸죠.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내용이 이제 질의응답 중에 나온 답변입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 문제는 제가 할 얘기 아니다. 즉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내용까지만 전달해 드리면서요. 오늘 내용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